안녕하십니까. 청원경찰 에듀피디입니다. 자, 일단은 서울시 청원경찰 드디어 장소 공고가 떴습니다. 시험 관련해서 7월 20일 날 27명을 채용하는 그 첫 단추인 필기시험이 시작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6월 27일 날 났고요. 청원경찰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자면은 7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관련된 시험 일정으로 있는데 입시 시간이라는 게 9시 30분까지 입실이 되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9시 반까지 간다. 혹은 10시까지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장 관련해서 미리 9시 혹은 그 이전에 도착이 되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시험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이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경비론 20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민간경비론 10문항, 청원경찰법 10문항. 그래서 과목명은 민간경비론 한 과목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두 과목이나 진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사와 시정, 주요 시책 및 일반 상식 1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백서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죠. 시정 상식은. 그죠? 그리고 내용 관련해서 좀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9시 30분부터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정문 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에 뭐 1분에 혹은 2분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전 시험에서도 꼭 그렇게 좀 늦게끔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 이후에는 시험실에도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서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그리고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시험 장소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보게 되고요. 동작구 대방 1동, 대방 1길, 대방동 1기 46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전 9시 반까지 시험실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본인의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일 시험 장소, 교통법, 이동 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응시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마이페이지 응시표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그렇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도 되는데 여권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미포함 시에는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안 된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등록가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죠. 그리고 주민번호가 포함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주민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번호가 포함이 안 된 걸 가지고 가서 이게 나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증. 이거 많죠? 은근 요즘에. 그죠? 운전면허증이나 뭐 다양한 내용들에서 모바일 신분증 등이 많은데 이건 위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되기 때문에 신물 등록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나 학생증, 학생증, 자격 수첩, 뭐 주민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예전 에듀피디가 이제 청원경찰관에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제 응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했었는데 왜 서울은 안 되냐? 지역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안 되지만 이 관련해서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응시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시험 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컴퓨터 흑센 사인펜, 네임펜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용 흑센 사인펜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좀 준비하셔 가셔야 되고 시험 시간 중에 또 화장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장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어떤 그 긴장을 하게 되면 은근히 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으면 이제 이노작용 때문에 오줌이 매렸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 다만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유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가야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재입장이 안 되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입실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고 40분간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5분 만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재입실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 여기 봅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시계를 이제 시험 시간이 40분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보면서 체크해야겠다 해가지고 시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시계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자시계 있죠. 혹은 이제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처럼 모양이 보여지는 스마트워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다 풀거나 혹은 반납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꼭 좀 참고를 하시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폰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시험 시간 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 시간 고지 및 시험실내 배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그 칠판 위쪽에 시계가 있잖아. 근데 그 시간이 보통 뭐 건전지가 다 닳아가지고 안 돈다든지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 시계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뭐 시험장 장소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면 뭐 등등등등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두 번, 세 번 강조 드려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게 이제 청원경찰 응시하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두 번, 세 번 강조 이제 드렸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 표기가 흐리거나 이게 뭐냐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있긴 있어. 근데 요게 한 몇 년 전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와. 있다니까 이런 분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사서 좀 새 거로 좀 그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러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필 또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포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주의하시고 그리고 답안은 매 문항마다 하나의 답만 포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제 연필은 체크 안 되겠지 해가지고 좀 했는데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연필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답안. 그래서 실제 OMR 카드에서 1, 2, 3, 4, 5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답을 내가 1번으로 체크를 했는데 연필로 그 옆에 이거 3번이네 해서 컴퓨터 사인펜은 3번으로 체크를 했더니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1번과 3번 중복 답안으로 그냥 틀림 처리를 해도 그건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쭉 좀 읽어보시고 부정행위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당에는 사회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뭐 시험 시간 전에 뭐를 열람하거나 뭐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나중에 필기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시험 관련해서 보통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13일 화요일 날 합격자 필기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보통 이제 이름을 발표하지는 않고 내가 이제 접수했던 원서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번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해서는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 등을 감안하여 어쩌저쩌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에듀피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자, 일정 가이드를 눌러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일단은 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접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이 있고 체력 시험이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은 원래 본 공고문, 확정 공고문이 나올 때 이거에 대한 합격 가이드라인도 준단 말이에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고 이게 몇 점 이상 되어야지 합격이고 여기서 1배수 하겠다, 2배수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는데 서울은 이 발표를 본 공고문에서 하지 않고 나중에 체력 일정 발표를 따로 해요.
시험 장소 공표 이거를 이제 그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원서 접수 그 사이트에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합격이 되신 분들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아 체력은 여기서 시험 보는구나. 아 체력 관련해서 채점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성검사 면접 활용하는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찌됐건 여러분 에듀피디 팝업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2024년 대비 서울백서 촬영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 찍는 이 시간 바로 옆 강의실에서 정원상 교수님이 완강 예정인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백서 발표가 굉장히 늦게 됐죠. 서울백서 발표가 나고 나서 저도 2021년도에 그 강의를 했고 또 서박사님도 강의를 했고 근데 서울백서 관련해서 강의를 발표 자체가 너무 늦고 또 시험은 7월 20일로 촉박하다 보니까 이거를 강의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에듀피디에서 서울백서 발표가 이제 났는데 할 수 있겠느냐? 아, 못합니다. 시험 날짜까지 완강시킬 자신 없습니다. 또 이제 완강이 시험이 7월 20일인데 그냥 딱 20일 날 완강하면 되겠냐고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정원상 교수님이 역시 우리 정원상 교수님이 관련해서 진짜 며칠 밤을 새셨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대화를 나눠봤더니 우리 그 수강생들이 에듀피디 수강생들이 아무래도 타사에서 공부한 분과 또 에듀피디에서 공부한 분들 중에 에듀피디에서 공부한 분들이 합격이 10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며칠 밤을 새셔가지고 이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오늘 완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타사 다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시 청원찰 강의를 하는데 서울백서 강의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간단한 서울 시정상식 한 몇 가지 좀 해가지고 한 7개, 8개 강의 혹은 뭐 많아봤자 한 10개 정도 되는 강의를 이제 기본 상식 정도에 되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정도 가가지고는 2021년처럼 그때도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에듀피디를 제외한 다른 데서 이 시정상식 부분에서 적중시킨 문제가 한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관련해서 올해는 그거보다 더 좋은 강의인 서울백서를 아예 2024년에 맞춰진 내용으로 정원상 교수님이 오늘 완강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듀피디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 요거 관련해서 지금 완강된 이후부터의 날짜도 좀 거의 한 3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요번에 발표가 27명이죠. 한 100%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에듀피디를 믿고 또 에듀피디를 이용해 주시는 정의원 분들끼리의 경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과장되지만은 그렇게 조금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장소 공고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열공을 하셔가지고 또 체력 준비도 중간중간 하셔야겠죠. 하셔서 최대한 많은 수의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에듀피디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듀피디의 합격 수기란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디 갔어? 학습 자료에 있나? 그렇죠. 기출 보건 참여라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필기 시험 딱 발표, 그러니까 시험장 갔다 와서 7월 20일 지나고 나서 또 며칠 지나면 다 문제 까먹으니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서울시 청유경찰 시험 봤더니 서울 백서에서 이런 문제, 일반 상식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참여해 주시고 그걸 또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출 해설 강의도 하고 또 관련된 2025년, 2026년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그거에 비춰 가지고 이런 문제 출제 경향으로 바뀌었구나 혹은 유지되는구나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여하신 분 중에 우수 수기자들은 백화점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 참고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모르겠어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에듀피디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관련해서 뭐 잘한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에듀피디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또 믿고 또 에듀피디를 믿어주신 만큼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